다음은 머티리얼을 통해서 달의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원으로 달을 만들어도 되고 어차피 달의 한쪽 면만 보이기 때문에 2차원으로 만들어도 무관합니다. 제가 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원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차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행성, 위성 사진들이 있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쪽에 달이 있습니다. 2K로 받아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사용할 별이랑 은하수도 2K로 받아줄게요. 그 다음에 My Environment 폴더에 텍스처 폴더랑 머티리얼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폴더에 방금 받은 텍스처들도 임포트 해줄게요. 그 다음 머티리얼 폴더에서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달빛은 마치 광원처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미시브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미시브 컬러 말고는 크게 필요한 게 없어서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루선트로 해주고요. 쉐이딩 모드는 얼릿으로 해서 최대한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달 텍스처를 바로 불러와 줄게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3벡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클램프를 통해서 채도도 변경할 수 있게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달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로 만들어주고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드문이나 블루문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채도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도도 변경해서 더 밝거나 어둡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값으로 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해 줄게요. 다음으로 달은 둥그렇죠? 지금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둥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제거해 줄 건데 원 모양의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피어 마스크를 사용해 줄게요. 이름에서처럼 구체 모양으로 마스킹을 해주는 노드인데요. A에다 가져다 대고 설명을 보면 1에서 4차원의 벡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D 같은 경우는 스피어가 아니라 서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스피어 마스크는 1차원부터 4차원, 즉 콘스탄스 1부터 콘스탄스 4 벡터까지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피어 마스크고요. 지금은 2D로 만들 거니까 X와 Y 값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콘스탄트 2 벡터를 배치해주고 B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지식을 하나 배우고 갈게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모든 텍스처에 2차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터 노드를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를 통해서 열어서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아래 화살표로 안 보이면은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준 다음에 열어주시면은 이쪽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2D, 즉 2차원은 X와 Y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X는 빨간색, Y는 초록색을 나타내요. 저희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RGB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2차원은 이 RGB 중에서 레드와 블루 채널만 사용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터의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0,0을 나타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빨갛게 되는데 이는 X값이 0에서 1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고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Y축으로 값이 올라가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벡터를 배치해서 한번 볼게요. 0,0일 경우 이쪽 모서리라고 했죠. 그래서 검정색이고 1,0일 경우 빨간색을 표시하고요. 0,1일 경우 초록색을 표시하고 1,1일 경우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서 노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2차원인 X와 Y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텍스처 코디네이터의 중심은 값이 몇일까요? X와 Y의 반반인 0.5, 0.5입니다. 다시 스피어 마스크로 돌아갈게요.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A에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B를 통해서 이 원이 어디를 중심으로 그려질 건지 잡아줘야 돼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잡을 거니까 0.5, 0.5를 배치해주고요. 그리고 반지름을 설정해 줄 건데 이 2차원의 지름이 0에서부터 1이기 때문에 지름이 총 1입니다. 그럼 이 레디어스, 즉 반지름의 값을 입력해야 되니까 0.5로 설정해주면 원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0.4 값을 넣어볼게요. 그럼 어떤 개념이죠?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0.4만큼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려라 라고 한 겁니다. 만약 반지름이 0.5보다 더 크다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겠죠? 일단 깔끔하게 0.5로 세팅해 줄게요. 그 다음에 하드네스를 보겠습니다. 하드네스는 강도인데요. 값을 낮춰볼게요. 값을 낮추면 원의 선명도를 그라데이션처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쪽이 가장 밝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달을 깔끔하게 원형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100을 주고 깔끔하게 자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이 상태에서 오파시티에 연결해 줄게요. 네, 그럼 평면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구체 모양으로 된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이렇게 테두리가 깔끔하게 잘려져 있는 텍스처를 가져와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구체에다가는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럼 2D에서 사용하는 텍스처가 따로 있고 3D에서 사용하는 텍스처가 따로 있으면은 메모리와 용량 최적화에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텍스처만 사용해줬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개념만 아시면 2D 텍스처에 대한 근본적인 좌표값 개념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시 사진을 보면 테두리 부분이 빛을 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테두리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테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자리 쪽이 가장 밝고 중심으로 오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가장자리가 가장 밝게 해주면 됩니다. 조금 전에 배운 스피어 마스크의 하드네스를 조정하면 중심으로부터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1- 연산을 통해서 뒤집어준 다음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자리가 가장 밝고 중심으로 올수록 점점 어두워지게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에 레디얼, 그레디언트, 익스포넨셜 노드를 배치해 줄게요. 오랜만에 보는 색깔이죠? 네, 머티리얼 함수입니다.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노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노드인지 알아보려면 우클릭을 하고 노드 프리뷰 시작 이렇게 해서 이 노드의 기능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매번 이 프리뷰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다고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 화살표를 통해서 미리 보기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뒤쪽에다가 멀티플라이를 1에 곱해서 해주면 값은 변하지 않으면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될 텐데 왜 갑자기 1을 곱해놓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미리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값을 변경해주면 이렇게 미리 보기도 같이 변하는데 앞쪽에서 값을 변경하게 될 경우 미리 보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면 미리 보기가 다시 새로 고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함수를 어떻게 읽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쪽에 UVS, 센터 포지션, 레디어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V2, S, SB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이 값에 연결할 수 있는 값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S, V2, V3, V4는 콘스탄트, 2벡터, 3벡터, 4벡터를 말하는 거고 SB는 스태틱 불리언을 말합니다. 하나씩 사용하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배웠던 텍스처의 2차원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벡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친절하게도 UVS라고 써 있습니다. 즉 UV를 가지고 있는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사용하라는 뜻이겠죠? 이쪽에다가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줄게요. 두 번째도 2벡터인데 이름이 중심점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중심점 몇으로 잡았죠? 0.5, 0.5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벡터를 생성하고 0.5, 0.5 입력한 다음에 연결해도 괜찮은데 정말 친절하게도 이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디폴트 값이 몇인지 알려줘요.
디폴트 값이 0.5, 0.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점을 변경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UVS도 디폴트 값이 UVS로 되어 있기 때문에 UV 값을 변경할 게 아니라면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반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density가 있는데 density는 밀도예요. 그리고 invert density는 말 그대로 밀도를 뒤집는다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static boolean으로 되어 있습니다. static boolean을 통해서 이 값을 뒤집거나 뒤집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보기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값을 반대로 뒤집거나 뒤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노드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리 보기를 보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스피어 마스크랑 거의 비슷하죠? 새로운 노드를 배우기 위해서 이 노드를 활용해 줄게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게 테두리가 가장 밝고 안쪽으로 올수록 점점 어두워지게 할 거기 때문에 1-x를 통해서 결과 자체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럼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오면서 서서히 어두워지게 될 거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스피어 마스크 덕분에 여기 원 바깥쪽이 알아서 잘려 나갈 거예요. 오파시티를 통해서 잘려 나가게 했었죠. 상단에 있는 두 개는 디폴트 값으로 놓고요. 레디어스 값을 넣어줄게요. 레디어스 값에는 반지름은 0.52 정도로 주고요. 밀도는 10으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적당한 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값을 넣을 때 1-x를 했기 때문에 0.4가 됐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고 0.6을 넣었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테두리의 값을 조절하면 좋은데 뒤쪽에 1-x가 있으니까 값을 연산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연산할 수 있게 값을 줄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채도도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만났던 베이스 부분 있죠? 얘랑 테두리 부분을 더해주면 깔끔하겠죠?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머티리얼로 돌아와서 노드를 정리하는 팁을 한 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는 커스텀 이벤트로 노드를 좀 정리했었잖아요. 머티리얼에서도 커스텀 이벤트와 유사한 노드가 있습니다. 빈 공간에 우클릭하고 명명된 경유 선언 노드 추가라고 검색해 볼게요. 이 노드의 설명을 보면 입력값을 캡처합니다. 와이어 연결 없이도 그래프의 다른 포인트 다수에서 쓰일 수 있어 복잡한 그래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노드의 장점은 직접적인 와이어 연결 없이 다른 곳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다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노드의 이름을 베이스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럼 이쪽에다가 베이스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름을 가진 경유 노드 카테고리 아래 방금 전에 만든 이 베이스 노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직접적인 선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베이스 노드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뒤쪽에다가 정리해 놓으면 좀 더 보기 편하겠죠? 다른 것들도 처리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만약에 명명된 노드가 많아서 이름이 헷갈리고 찾기도 어려우면 그냥 우클릭했을 때 가장 상단에 이름을 가진 경유 노드라고 카테고리가 바로 보이는데요. 이쪽에서 저희가 만든 노드들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후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사진을 보면
다른 광원들도 그렇겠지만 광원 주변에 빛을 발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머티리얼을 바로 만들면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후광 같은 경우는 기존 달보다 더 크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m_헤일로라고 해줄게요. 후광도 동일하게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루선트로 해주고 쉐이딩 모델도 유닛으로 처리해줄게요. 방금 배운 함수를 불러와 주고요. 반지름과 밀도는 파라미터로 처리해서 나중에 후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둘 다 기본 값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색깔, 채도, 강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쪽에는 다른 걸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서 파라미터들의 이름을 간단하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미시브 컬러를 연결해주고 주변에 잘라야 되죠? 잘라야 되는데 얘 자체가 검정과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오파시티로 연결해 줄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흰색 부분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후광도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주고 블루프린트를 열어줄게요. 기존에 있었던 이 평면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줄게요. 딱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니까 살짝 뒤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후광 크기를 1.5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달이나 후광의 크기는 나중에 블루포인트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달, 테두리, 후광까지 만들어봤는데요. 현실 같은 달도 좋지만 엔진에서만큼은 내가 원하는 느낌의 아름다운 달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가지 값을 잘 조절해서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거나 오히려 다른 색으로 다채로운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2차원 달을 만들었고 다음으로 3차원 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